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4월 2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5.18 때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기 직전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광주에 왔다는 군 문서가 확인됐습니다. 광주 경실련이 광주 복지재단 대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전남 지역 대학가에 붙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 39주년을 맞았지만 집단 발포 명령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발포 전 군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씨가 집단 발포 직전 헬기로 광주에 왔다는 군 문서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의 작전 상황 일지에 기록된 항공기 지원 내역입니다. 1980년 5월 21일 기동용 헬기 UH-1H로 특전사령관회 2명이 오전 8시부터 10시 20분까지 헬기를 이용해 광주로 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특전사령관은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12.12 군사반란의 핵심 인물인 정호용. 정 씨는 광주 현지 지휘관에게 계엄군을 배속시켜 자신에겐 지휘권이 전혀 없었고 집단 발포 당일에도 광주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집단 발포 직전 광주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군 문서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간 적은 있어요.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입니다. 전부도 있는데 가서 한번 내다보고 그냥 돌아가는 이 얘기 좀 들어보고. 광주에 주둔했던 최세창 3공수 여단장도 검찰 조사에서 집단 발포 당일 정호용 씨와 광주에서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정 씨가 광주에 왔던 시간 전교사에서 위협 사격을 결정한 회의가 있었다고도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정교사 사무실에서 이제이 5.18 최세창, 연구자입니다. 최웅, 신우식 이런 공수 여단장들하고 정호용 씨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을 개연성들이 아주 크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그 발포 명령과 직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도청 앞 집단 발포 직전 전두환 씨가 수장으로 있던 보안사에서 보안 요원 3명이 헬기로 광주에 왔다는 군 문서도 함께 주목할 만합니다. 헬기로 이동했다면 고위급이라는 건데 과연 누구였고 왜 광주에 왔을까? 그가 전두환이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헬기가 오갔던 광주 전투비행장에 주둔한 미 공군 전투비행대대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광주에 대해 무엇도 말하고 싶지 않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경실련이 광주 복지재단 대표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신일석 광주 복지재단 대표 후보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관련 논문이 한 편도 없고 교통법규를 수십여 차례 위반하는 등 시민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일색인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거수기라는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인사청문특위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늘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광주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남 대학가에서 김정은 서신이라는 제목의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자보를 붙인 단체는 전대협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80년대 활동했던 대학생 대표자 연합체와는 다른 보수 성향의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대학교 게시판입니다. 가로 55cm, 세로 80cm 크기의 대자보 2장이 붙어 있습니다.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남 지역 8개 대학 9개소에서도 똑같은 대자보가 발견돼 경찰이 수거했습니다. 우리 게시판 붙일 때 대학 관계자입니다. 되는데 우리 그런 사람도 없고 저희는 몰랐습니다. 전대협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작성돼 있는 대자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전국 대학에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30일부터 전국 대학가에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으며 목포의 한 대학에서 시민 신고로 처음 발견됐습니다. 전남뿐만 경찰 아니라 관계자입니다. 부산이나 전부 다 이런 같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전대였고 페이스북에다가 진작 공지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전부 다 대자보도 띄워놨고. 경찰은 새벽 시간대 대자보가 부착된 것으로 보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이적 표현물 부착 혐의는 없어 보이지만 경범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임업종사자와 어민들에게까지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당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도입을 결정했고 강진군도 농민수당과 비슷한 경영안전자금을 쌀 농가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했습니다. 화순군과 부여, 봉화군 등 다른 농촌 지자체도 농민수당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농어가 수당을 전국에서 처음 지급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상에는 축산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도 포함돼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8천여 명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농어가의 한 분기에 30만 원, 1년에 모두 120만 원을 올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어려운 이은행 농업, 농촌 한평군수입니다. 그리고 전 임업인들이 최소한의 생계 수단과 그리고 이 농어가 수당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움을 꾀하고자 합니다. 농어가 수당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농어가 수당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농어가 수당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96억 원, 순수 군비로만 채워야 하는데 한평군의 자체 수입은 연간 200억 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 절반가량을 농어가 수당에 써야 하는 형편입니다. 한평군은 보통 교부세 증가분과 자동차 렌트카 관련 교부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낮고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수당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감사원이 시민단체 감사 청구에 따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서고 실제 감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 광주시청의 직원을 파견해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은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조사 단계의 성격입니다. 감사원의 자료 수집은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광주시 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장희구 광주시 교육감은 어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대응책은 학생들을 시험의 굴레에 빠뜨리려는 정책이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한 다른 교육감들도 다들 우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도, 담양 영하 2도, 곡성 영하 1도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우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4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조선대학교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되어서 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들이 2단계 평가를 곧 다가오는 5월에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개선, 개혁을 앞두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번이 조선대학교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또 기회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교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갈등을 봉합하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선대학교 이준열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 국가적 재난사태에 국가는 속수무책이었고 그 책임을 덮기 위한 여러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국민들 분노는 극에 달했었는데요. 올해도 곳곳에서 세월호 추모 공간을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 지역 10개, 10여 개의 학교와 또 10여 개의 마을에서 세월호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참사를 기억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이번 추모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행동샵 정민기 대표와 함께 이번 추모 행사의 취지 그리고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야기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사업 대상지로 우리 지역에서는 고흥군 그리고 경남의 밀양시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농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빚쟁이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농민들의 이 반발들이 계속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 강선희 교육조직국장 위원장을 연결해서 이번에 이 스마트팜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시작부터 다르다. 입지부터 다르다. 화순 광주 더블 생활권 화순 한국아델리움 더숲 8년 전세형 명품 임대 아파트에 단지 가까이 화순초 세대별 창고 무상 제공까지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4월 오픈 예정 1811-8182 한국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같은 웅천 다른 세상. 웅천의 절대적 위에서 만나는 최고급 테라스 하우스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이제 웅천을 내려다보며 사십시오. 행복 위에 지은 집 여수웅천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4월 오픈 061-802-1600 골드디움. 안녕하세요. 골프존 마켓입니다. 혹시 골프 치시나요? 와, 잘됐다. 1년에 딱 2번뿐인 골프존 마켓 할인원 세일이 시작됐거든요. 깜짝 놀랄 가격은 매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골프존 마켓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
맑고 파란 하늘에 기분이 좋은 출근길입니다. 벌써 벚꽃이 만개해서 곳곳이 아름다운데요. 완연한 봄이지만 아직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도톰한 외투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의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고 종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 오후에 보통 단계로 회복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남물로 소태역에서 지원교차로 방향으로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동문대로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말바우 사거리로 불법 주정차 많습니다. 무진대로 기아자동차 사거리에서 광천 사거리로 신호대기 2번 필요하고 운천로 5.18 기념공원 앞 교차로에서 개수 사거리로 차량 많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의 역량 강화 대학이라는 평가 이후에 조선대학교가 극심한 내부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총장이 결국은 해임이 됐고요. 또 조선대학교 혁신위원회는 5월에 있을 교육부 2단계 평가에 대비해서 지난주에 자체 구조개혁안과 혁신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개교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대학교가 제대로 이 갈등을 좀 봉합하고 개혁을 이뤄내고 또 앞으로 또 더 멋진 대학으로 비상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직접 구성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이진열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대의 이런 갈등 작년에 있었던 이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평가 결과가 굉장히 나빴죠.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조선대학교는 현재 국내외 평가기관으로부터 약 40-50위권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네.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 평가에서 저희가 120위권 밖인 역량 강화대학으로 이렇게 분류됐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선대학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시 도민 여러분께, 전라남도 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아마 그 조선대학교가 역량 강화대학으로 분류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총장이야 집행부의 안일한 평가 대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조선대학교가 설마 자율개선대학에 120위권 안에 드는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할 것인가라고 하는 일종의 자만심 그리고 안일함 그런 것들이 겹쳐지게 되었고 따라서 불과 2달여를 남겨놓고 평가 준비를 위한 보고서 집필 작성 팀이 꾸려지게 되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런데 그 이전 2년 동안 대학의 중장기 발전 교육이나 특성화 계획 그리고 또 교육과정과 학생 관리 방안들이 준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평가 보고서 작성도 다른 대학이 1년 이상 준비하는 것에 비해서 2개월이라는 턱없이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초라한 그 평가 결과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가를 준비한 시간들이 너무 짧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최근 이사회가 총장을 결국을 해임을 했습니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지난 3월 28일 날 조선대 정기이사회에서 총장 해임안을 의결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2주기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평가와 맞물려서 추진해야 될 대학의 혁신을 전혀 추진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교수, 학생 그리고 직원, 동창회의 구성원의 모든 단위가 한 목소리로 총장 해임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크게 작용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총장 해임 이후에 저희 구성원들 간에 또 뭐 기류의 변화랄지 좀 이번 개선을 좀 해보자 이런 의지가 좀 엿보입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네, 지난해 11월 30일 날 총장의 직위 해제 처분이 있었죠. 네. 그 이후에는 올해 3월로 예정된 대학 평가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모두가 대학 평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평가 준비에 몰입했고 표면적으로는 학내 분위기는 차분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 총장 해임은 당연한 조치이고 이를 계기로 조선대학교가 빠른 시기에 안정을 찾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길들을 찾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고 희망하신다. 그리고 많은 또 광주 시민들, 지역민들이 또 그렇게 희망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학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지금 3월 중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담고 있는 내용은 주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지난 2월 26일에 혁신위원회가 학사구조 개편안하고 또 특성화 전략을 이사회에 제출했는데요. 네. 그 내용은 현재 17개 단과대학을 13개 단과대학으로 축소하고 또 85개의 모집 단위를 약 77개로 축소하는 안, 그리고 29개 정도의 학과를 11개 정도의 학부로 통합 모집해서 2학년에서 전공이 분리되는 1+3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특성화 전략으로 조선대학교를 3개 영역으로 특성화를 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공공보건안전 그리고 K컬처 엔터테인먼트 또 스마트 이동체 융합 시스템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런 구성원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지금 그 개선 아닙니까? 네, 그것은 지금 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사 구조조정과 특성화 전략은 그동안에 우리 조선대학교가 쌓아온 교육 그리고 연구 역량들을 집대성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를 바탕으로 특성화 전략을 도출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또 이에 기반해서 학과의 구조 조정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번에 제출한 안은 그동안의 어떤 국제사업이나 연구사업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대학이 갖춘 인프라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소 이번 평가에도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를 기회로 삼아서 정말 제대로 개혁을 이뤄내야지 조선대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 이제 그 교육부에 제출한 학사 구조 조정안이나 특성화 전략을 넘어서서 구성원들 간의 이 특단의 대책들, 새로운 혁신을 위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그런 합의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들이 노출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 평가에서 2주기 평가에서 미흡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크게 네 가지 영역인데요. 하나는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이 부실하다는 것, 그리고 또 대학 특성화 전략이 미흡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평가와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전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인데요. 네. 아마 저는 이번에 구성원의 갈등이 이런 대학 혁신에 대한 신구 세력의 충돌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과거에 이 기존에 있는 집행부 또 기존에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준비나 검토 없이 학과 단과대학을 통합하고 또 학과를 폐과하고 또 학과를 통합 모집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구시대적인 행태를 본다면 신진 세력들은 그에 비해서 대학이 요구하고 또 교육의 트렌드가 요구하고 있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또 특성화 전략 그리고 기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선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가 요구하는 방식의 그런 이 혁신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이 두 큰 기류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외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그것이 대학을 발전하기 위한 어떤 통과 의례적 진통 과정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결국은 고인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 필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 없이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얼마나 잘 봉합이 되고 또 발전적으로 이 갈등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선대는 결국은 밀립대학이고 지역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대학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가장 큰 대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조선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지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보시는 당사자에 따라서 생각을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총장 선출 시스템에 따른 보직 인사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총장 2년 재임 기간 동안에 부총장은 3회, 또 기획실장이 4회, 기획실장이 5회 교체된 것만 봐도 얼마나 일관성 없는 보직 인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이것이 평가 준비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교수평회에는 각 단과대학의 대표로 구성된 약 40여 명의 대의원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의 집행부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인력들을 선발해서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네. 그런 문제들은 집단지성으로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그리고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런 계획들이 없이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의 주먹구구식인 그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주먹구구식이고 또 그것이 대학의 미래적 발전 계획을 담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네.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것들이고요. 그런 과정들이 향후에 새로운 총장 체제 하에서 그런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또 구성원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대학의 혁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앓고 나면 또 키가 크고 성장하는 것처럼 조선대학교도 이번 상황들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담아낸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이진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세월호 참사 추모 공간들이 마련이 됩니다. 광주 지역 10여 개 학교 그리고 10여 개 마을에서 세월호 프로젝트가 또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기억의 약속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문화행동샵 정민기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참사 벌써 5주기를 맞게 됩니다. 그동안 이 세월호 우리 사회에 참 많은 또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또 그만큼 아픈 그런 사건인데요. 우리 대표님은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를 생각하면 우리 청소들과 함께 가장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청소 현장의 활동가라서 그날의 기억을 좀 떠올리는데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잊지 않겠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진실 규명이 더디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감춰져 있는 것들을 제대로 밝혀내려고 하지 않는 기득권들의 모습들이 가장 분노의 지점인데요. 지난 3월 28일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세월호 CCTV가 저장장치에 조작적인 한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중간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세월호에 감추고자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사실들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세월호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려 한다. 그 당시 실은 이 세월호가 이 안전사고 미비,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정부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의 잘못도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무엇보다도 세월호 당시 국민을 구하지 못했던 국가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6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도 중요하겠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세월호 침몰 당시에 왜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무엇보다도 국민을 구하지 않는 그 당시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사가 돼서 세월호 참사가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세월호의 아픔이 잊어야 될 아픔이 아니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아픔인 이유가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국민들의 희생들에 있어서 정말 무능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가 보여줬던 모습은 감추려 하거나 또는 진실을 덮으려 하는 것들 그리고 구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 있고 이런 모습들은 다양한 TV 뉴스 그리고 네.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상황들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는 아픔을 잊어버리자, 잊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네. 국가가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서 대한민국 국민 304명의 모습을 알아갔던 이 세월호 참사는 네. 지금 너무나 쉽게 잊혀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는데 세월호 참사를 그냥 이대로 덮어줄 수는 없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네네. 그래서 올해도 이 세월호에 대한 진실을 더 규명하고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사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행사들을? 예, 저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청소년들과 함께 초를 들면서 매년 4월 16일을 즈음해서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세월호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추모 행사는 모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이제 그 4월 13일 날 세월호 추모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사전 행사와 당일 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그 당일 행사, 그다음에 사전 행사들이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듣기로는 뭐 10개 학교가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고 또 10여 개의 마을에서 또 이런 행사를 같이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 프로젝트들이 추진됐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사전 행사 그리고 사전 프로그램은 학교로 간 세월호, 마을로 간 세월호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와 방과 후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작은 공간을 운영하고 실천 활동을 진행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현재 학교로 간 세월호에는 11개 학교가 참여를 신청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세월호 리본을 만들어 나누는 작업, 세월호 기억 포스터전, 문구 공모전을 진행한 학교, 매점과 도서관 앞에서 벽면을 이용해 직접 그린 세월호 기억 그림으로 꾸미는 공간,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 작가님과 함께 세월호 기억 걸개 그림을 그려서 학교 정문에 설치하고 있는 학교, 직업계고 현장 실습을 주제로 세월호의 안전한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학교 등 다양한 기억 공간을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로 간 세월호의 경우는 현재 6개의 청소년 수련시설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세월호 문제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세월호 리본을 나누는 것과 함께 세월호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 또 최근 일어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서명운동, 또 청소년 활동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함께 한다라는 건 더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참여하시면 되죠? 학교로 가는 세월호와 마을로 가는 세월호는 이미 이제 기존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4월 13일 날 진행되는 청소년들이 준비한 세월호 추모문화제에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지난 2월 5주기 추모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현재 21명의 청소년들이 기획단으로 활동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5주기 청소년 추모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청소년 촛불문화제는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되는데요. 네. 크게 전시, 참여부스, 버스킹, 플래시몹, 보이는 라디오 등 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의 타임라인과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단원고 친구들의 이야기, 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실천했던 청소년들의 활동들, 또 전무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사건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청소년 현실과 함께 연결돼서 전시가 될 예정이고요. 네. 학교로 간 세월호, 마을로 간 세월호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선보였던 이야기가 참여부스로 운영되고, 우리 지역 공연 동아리들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멜로디라고 하는 의미로 버스킹, 또 추모 행사에 함께했던 모든 친구들과 함께한 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플래시몹, 그리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우리 이야기와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자유롭게 발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 등이 토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세월호 5주기 이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세월을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 그리고 세월을 어떻게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세월호의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을 구하지 않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나 세월호 이후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변하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이 청소년들의 당사자들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면서 안타까운 청소년들이 죽었던 세월호 참사의 모습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함께하고 우리 국민들도 지지와 격려를 함께 해준다면 이러한 비극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세월을 기억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행동샵의 정민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김대리, 고혈압 당뇨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일본에 맞서 조선의 독립을 요구했던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민족 차별 교육에 항의하며 광주 지역 학생들이 일어섰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90주년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앞장서 교육 현장에 남아있는 친일 흔적을 찾아내 청산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진원지였던 광주 일고의 학생들도 친일 잔재를 없애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지켜온 역사를 돌아보면 교가에 친일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가를 부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른 역사의식이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이끕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흥군과 밀양시가 나란히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됐고요. 전라남도는 어제 인터뷰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왜 농민들이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직접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농 부산경남연맹의 강선희 조직교육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문재인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고흥이 그리고 이 경남에서는 지금 밀양이 선정이 됐는데요. 스마트팜 사업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정부에서는 농업을 규모화하고 그리고 모아서 청년 창업을 돕고 기술 혁신도 하고 판로 개척도 해서 농업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세계화시켜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가 좀 쏠깃하거든요. 긍정적인 게 많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인 네네. 농민들은 지금 반대하시는 거거든요. 반대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경남은 이미 시설하우스를 오래전부터 해서 스마트팜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반대하는 게 스마트팜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 스마트팜 밸리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규모화된 시설을 한 곳에 만들어서 대규모, 그러니까 규모화하는데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 전남도 마찬가지지만 시설하우스에 스마트 기술, 뭐 개폐라든지 환기라든지 온도 조절하는 이런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는 걸 농민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 고령화되어 있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마트하면 저희도 좋죠. 네. 근데 이 비용이 많이 들죠. 네. 그러니까 농민들은 차근차근 내가 돈 번 만큼 스마트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경남은 632억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 전북은 1,000억 정도를 들여서 네. 한 곳에 집중적으로 큰 규모화된 시설하우스를 짓는다는 거죠. 저희가 반대하는 거는 정확하게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화되면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들여다보면 청년 농민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고령화된 농촌에 젊은이를 들여보내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남 것만 예를 들면 한 620억 정도 230억 정도 들어가는 이 사업에 1년에 100명 정도 청년을 육성하는 청년 창업 보육센터 네. 거기서 10명 정도를 현장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130억 정도입니다. 네. 근데 임대형 유리온실이나 농민들의 기존 농민이나 또는 청년농에게 주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짓는 데는 175억. 네. 그리고 도중에 연구단지라든지 실증단지 이런 걸 직접 해가지고 자료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 돈은 232억입니다. 네. 실제로 청년을 보육하는데 130억이고 많은 한 거진 400억 정도의 돈이 네. 그 유리온실을 짓거나 실증단지를 조성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죠. 네. 실제 이거는 이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 건설이나 토목, 건축 이런 기업들을 살찌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실제로 기존의 농민들은 전혀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밸리화되고 이 규모화되면서 이 대기업들의 참여, 다시 말하면 대기업들의 이익에 충실한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 이명박 정권 때 네. 동부팜 하옹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짓겠다는 사업이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됐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나오는 농산물 다 수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토마토 농사를 지었는데 이미 수출길이 막히니까 네. 수출은 14%밖에 하지 않고 네. 나머지가 내수로 돌아오면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가격 폭락에 벌써 몇 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수로 돌아오게 되면은 정말 농민들 많이 풍년 때도 이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또 연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시설하우스가 경남이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는 전국이 포화 상태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에 나오고 있는 모든 농산물이 가격의 폭락과 등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규모화하겠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바로 그 이해되지 않는 것이 왜 그러는가에 대한 의문점에서부터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정부와 지자체는 일단 스마트팜 밸리 사업에 좀 적극적이에요. 특히 정부가 네네. 적극적이고 지자체는 중앙에서 돈을 준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산업을 좀 일으켜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정부가 네네. 이렇게 스마트팜 밸리 사업, 이 농민들이 반대하고 특히 그런 것들을 규모화하지 말고 필요한 농민들에게 쪽에서 돈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히 밸리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대규모 유리온실, 박근혜 정부 때 ICT 융복합이라 해가지고 이런만 글을 쌓여서 똑같은 사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농림부 장관이 부재했던 8개월 동안 농림부 관료들이 똑같은 사업의 제목만 바꿔가지고 또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업이 농민들이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몇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실제로 뛰어들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거죠. 네.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뭐 KT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청년농을 육성하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LH라든지 네. 뭐 이런 데서 실제로 유리온실을 짓는 기업, 거기 들어가는 농자재를 투입하는 또 기업, 이런 기업들은 여기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리온실이 이미 기존의 시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자기들도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랑 농림부 관료들은 자기 때에만 성과를 내면 되니까. 이게 지자체에 있는 농업 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해놓고 나중에 운영비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 운영비 우리가 4대강 사업,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농업계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후 운영비는 지자체 몫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남도나 밀양시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전남, 고흥에서도 똑같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객관화된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스마트팜 사업이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펼쳐야 될 정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의 시설하우스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령화된 시설하우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정부가 싸게 매입해서 청년 농민들이 빚지지 않고 그것을 싸게 임대해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면 기존의 시설도 이용하고 청년 농민들도 빚지지 않고 농사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시설에 투자할 돈으로 소비자에게도 좋은 농산물이 계속 가격이 등락과 폭락을 하면 폭락은 모르겠는데 등락하면 소비자도 어렵잖아요. 네. 먹어야 되니까. 꼭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먹는 기초 농산물을 실제로 공공재로 분명하게 하고 정부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에 관해서는 직접 개입을 해서 공공수급을 하는 것이 가격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번에 스마트팜 밸리 사업이 이 청년 일자리로 포장된 이 토건 사업의 성격이 강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청년농을 앞세워서 처음부터 청년농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농민들이 반발하니까 자꾸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관련해서 이 정부 논리도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청년 농민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30억을 들여서 100명을 육성해서 현장에는 10명만 보내는 겁니다. 이게 청년농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네. 3분의 2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토목 건축, 이 산업에 실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농 부산 경남 연맹의 강선희 조직교육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목포시민신문 류용철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천사대교가 오는 4일 개통을 하게 되는데 그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천사대교가 오는 4일에요. 그 웅장한 모습을 신안군 주민들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네. 다리 길이만 7.2km인데요. 국내 해상 교량 가운데 4번째로 긴 다리입니다. 네. 천사대교는 앞태도에서 암태도로 있는 해상 다리입니다. 인입도로까지 합하면 총 10.8km인데요. 201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4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공사비만도 5,81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천사대교는 국내 최초로 하나의 교량에 사장교와 현수교가 동시에 배치된 교량입니다. 네. 다리만으로도 관광 명소로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천사대교가 개통되면 자은도, 암태도, 팔금도, 안자도 4개 섬에 4개 섬이 연결되는 겁니다. 네. 이곳 주민 9,101명이 81명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 이들은 배 외의 교통수단이 없어서 야간, 기상악화 때 외부와 왕래가 어려웠는데요. 다리 개통으로 섬 주민들이 목포 지리적 접근성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통 불편으로 다도의 섬 관광을 거리던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천사대교의 개통과 함께 신안 다도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또 연도교들 공사들도 한참 진행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신안군 다도에는 섬과 섬을 잇는 해상 교량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더 많은 섬 주민들이 목포와 지리적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천사대교 개통으로 팔금도에서 배로 한 30분 거리에 있는 도초도, 비금도는 이미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팔금도에서 30-40분 거리에 있는 신의도와 하이도도 현재 해상 교량 건설이 진행 중이죠. 네. 이곳은 한 2020년까지 마무리된다는 건데요. 현재 신안군의 암태도에서 추포도, 비금도, 하이도 있는 연도교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신안군의 계획대로 다리가 건설되면 목포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내로 이들 섬들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신안군은 지도에서 증도까지도 2010년에 연도교를 마무리 짓고요. 네. 증도에서 안자도까지도 교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에서 임자까지 연도교를 건설하고 이와 함께 신안군은 지도 자라도에서 안자도까지도 건설 계획 중이고 네. 그다음에 신의도, 하이도 간의 노별 대교가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요. 네. 자라도에서 안자도까지 다리가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비금도, 장산도, 하이도, 신의도, 증도, 임자도, 섬과 섬을 잇는 그 연도교 완공이 되면 4일 완공된 천사대교로 더욱 목포와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섬 주민들의 그 생활의 대변화가 예상되는 것이죠. 이제 정말 섬이 아닌 육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신안 군정부터 좀 다시 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신안군은 천사대교 그 개통과 함께 군정의 방향들을 바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천사대교 개통은 다도의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아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섬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신안군의 방향도 대대적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안군은 섬 개발의 그 지침인 도서개발 촉진법이 한시적 적용에 따라서 연륙 연도된 섬들의 개발 방향을 10년 이내에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난해 신안군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에 의뢰해서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섬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했는데요. 네. 신안군 도서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을 보면 임자도를 중심으로 한 1지구, 암태도를 중심으로 2지구, 신의도와 하이도를 중심으로 3지구, 비금도와 흑산도를 중심으로 4지구로 나눴죠. 네. 그 지구별로 특색 있는 사업도 고안하고요. 그다음에 도서별 특화된 사업도 제시했습니다. 홍도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홍도와 영산도, 그다음에 매몰도, 우이도 등의 흑산군도에 대한 생태 관광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다도이를 관광 중심 성으로 개발한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연도 연륙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정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변화나 또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연륙된 섬 지역의 난개발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거품이 그 현상입니다. 투기꾼들의 무분별한 거래로 원주민들이 내쫓겨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신안군보다 더 앞전에 연륙 연도가 한 그런 사례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외에도 환경이 훼손된다든가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가 교통 대란도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 보면 애지 관광객들이 증가되면서 외래종 식물이 유입돼 토종 식물들이 퇴화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관광객과 낚시객 등이 타고 온 대형 버스로 인해서 어촌마을의 교통 대란도 지적됩니다. 네. 현재 대부분 좁은 도로로 된 어촌마을은 밀려든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홍역을 치를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 인적이 드문 쓰레기 불법 투기도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개발 행위죠. 부동산 투기 열풍인데요. 네. 바닷가를 중심으로 집가 상승이 빠르게 급등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2000년 연륙 연도가 된 경상남도 거제시와 사천시, 통영시 등에서도 이런 문제로 홍역을 치렀는데요. 네. 현재도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다리가 건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기대도 되고 또 우려도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군정으로 잘 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신안군과 인접해 있는 목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 또 그다음에 이 목포시 발전과 어떻게 연계시킬까를 고민할 것 같은데요.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천사대교 개통에 따라서 목포시도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원래 그 신안군의 섬 주민들과 활용한 그 상공업이 발달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선창지구로 발달돼 있었죠. 네. 그런데 그런 상공업들이 쇠퇴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로 한 20분에서 30분 내에 갈 수 있는데
옛날처럼 그 배를 타고 와서 섬 그렇죠. 주민들이 타고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목포시가 그 선창지구 섬 주민들 상공인들에 대한 상권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큰 밑그림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다리가 건설이 되고 신안군 그리고 목포시가 어떤 새로운 환경을 목포시가 맞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또 그것을 지역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2019 더 레저쇼와 더 골프쇼가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동시 개최됩니다. 골프, 캠핑, 등산, 튜닝 바이크 등 레저와 골프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356-4309.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4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골프전 마켓입니다. 혹시 골프 치시나요? 와, 잘됐다. 1년에 딱 2번뿐인 골프전 마켓 할인원 세일이 시작됐거든요. 깜짝 놀랄 가격은 매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골프전 마켓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4월 2일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 절벽에 직면한 광주와 전남. 재정 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 지방 분권에서 해답을 모색할 때입니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 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나누고 지역 주민에게 권한을 되돌려주는 것. 2019년 더 잘 사는 광주 전남으로 가는 길. 강력한 지방 분권의 시대로.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이 힘이다. 이 캠페인은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구례군, 광주광산군,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수천만 년 지구의 숨결이 깃든 무등산 주상절리. 백악기 공룡들의 발자국을 품은 서유리 공룡 화석지. 시간의 흔적으로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화순적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1주년을 맞은 무등산. 무등산은 세계가 인정한 보물창고입니다. 광주 영어방송 진행자 제러드 존입니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이 있어서 광주 시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친구들이 광주에 오면 항상 무등산에 데려가거나 가보라고 권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무등산 프로젝트나 무등산의 아름다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같은 것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알수록 귀한 산 무등산. 무등산은 광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광주 MBC 캠페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이 캠페인은 현대해상,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